7억 집을 팔고 5억을 빚내 가지고 14억짜리 집을 샀다 합니다. 상급지로 갈아타기에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인데, 뉴스가 아니라 그냥 광고죠. 집을 팔고 좀 더 비싼 집을 샀다라는 거. 그냥 7억짜리 집 그냥 계속 살면 안 되냐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빚을 5억 이상 내서 더 비싼 집을 사는 게 맞나, 이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은 대출이 축소되고 있고 대출이 중단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되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현금이 부족해지는 시대이죠. 가상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코픽스도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뭐 그닥 이렇게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굳이 그렇게 집을 무리하게 빚까지 내서 옮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그런 사람들은 뭐 자신의 결정이 그러하니 그에 따라 빚 갚으며 살겠죠. 5억 빌렸으니까 대출이자 4%를 치면 5, 4, 20, 1년에 빚 이자만 2천만원 내며 사는 거죠. 대략 월에 한 160만원, 170만원 이자 내며 살겠네요. 굳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현명한 걸까? 1년에 이자가 2천만원이면 10년이면 2억이고 20년이면 4억인데 5억 빚을 갚는데, 예를 들어 30년 갚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원금대로 갚으면서 빚을 얼마나 이자를 얼마나 내게 될까? 정확하게 몰라도 대략 원금만큼의 금액을 이자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무리하게까지 해서 그래 꼭 집을 사는 게 맞나, 너무 무모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개개인들의 판단이고, 뭐 그들이 저소득층도 아니고 중상층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충분히 그만큼 낼 수 있는 여력이 되었기 때문에 빚을 냈겠죠. 뭐 누가 누구를 걱정하냐, 그들은 알아서 잘 먹고 잘 산다, 너 같은 이가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생각해 보건데 너무 무리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답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감당 못한 빚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그들이고 집을 뺏기는 것도 그들이고 수십 년간 오랫동안 좀 되게 삶이 엉망이 되는 것도 아마 그들의 처지일 겁니다. 결국 그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데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지나고 보면 또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되게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는 뭐 그들이 살아가는 이제 앞으로의 삶이 이제 증거로 보여주겠죠. 뭐 누구나 다 잘 되려고 그렇게 했겠죠. 뭐 잘못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여러 방향으로 볼 때 지금의 상황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맞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뭐 그들은 그들의 계산법이 있겠죠. 잘 살겠죠. 저는 빚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갈 이제 현금 가지고 있는 거죠. 현금, 예금하고 이제 주식하고 채권하고 그러한 것들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 금액으로 삶을 또 살아내고 있는 거고, 예, 앞으로는 예, 저 같은 빚 없고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몇 년 지난 다음에 2026년일지 7년일지 8년일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매든 공매든 아니면 채권이든 고비당 우량주든 미술 그림이든 아니면 차든 뭐가 되었건 간에 이 자산들을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빚진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품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주 헐값에 내놓고 처분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여러 유튜브를 들으며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현금성 자산이 제일 우선시 되는 겁니다. 48시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을 때 살아가는 삶이 대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좀 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저 10억에 샀는데 지금 25억이잖아. 아무리 떠들어도 해본들 내가 팔고 싶어 하는 시점에 바로 팔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짐덩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데 월세가 매달 50만원 나온다. 현금 수입이, 현금 흐름이 이제 창출되는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유용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매매도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맞이하게 되는 여러가지 상황들, 일들 잘 따져보며 지내야죠.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상황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거, 고민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움직이며 지내겠습니까? 함부로 남에게 비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 스스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올랐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야 된다, 이건 바보짓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사지 않고 현금 확보하고 어떻게든 현금을 좀 더 불릴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현금을 불려서 기다렸다가 정말 원할 때 정말 자신이 갖고 싶은 자산을 싸게 사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이로운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욕심부리고 까불어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거. 서두르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천천히 시간을 두고 따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차근차근 시간을 축적하고 만들어 나가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입시다. 서두르지 말자고. 조급하게 이번 달에 안 사고 다음 달에 안 사고 24년 안에 안 사면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스트레스 ESR 3차가 내년 7월 1일이 아니라 내년 3월이나 내년 5월에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지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게 지금이니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게 필요한지 잘 좀 고민하자고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거, 마음 단단히 먹고 움직여야죠. 그러다 보면 길은 분명히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또 천천히 하나씩 둘씩 챙겨나가고 대비하고 만들어가다 보면 또 길은 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지금 부동산에 투기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